안녕하세요. 공룡 실내 건축입니다. 오늘은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실내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뭔가요? 혹은 장소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을 담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실마리를 풀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어느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 문 뒤에, 문 앞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 앞에 펼쳐진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경험은 다음에 겪는 경험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은 우연이 아니라 내용을 바로 이 뇌로 전달하는 감각, 무슨 감각이 있을까요? 바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의 결과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균형과 비례, 그리고 공간에서 보이는 빛과 색, 소리의 자극에 대한 매우 다양한 개인적인 심리적 반응을 토대로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잘 계획된 공간을 경험할 때 흔히 감동스럽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과장된 내가 겪었던 경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그럼 이 무언가가 무엇냐? 그쵸? 어떨 때 감동을 받는지 그걸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디자이너는 수많은 연구와 실행을 통해서 얻게 된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공간을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내건축 디자이너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요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 계획의 선도자로서, 그렇죠? 우리는 프로 디자이너인 실내건축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구조와 컨텍스트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주변과 어우러지게 공간을 계획한다. 아니면 반대로 주변보다 확 튀어서 돋보이게 하든지. 그리고 실내건축 디자이너는 평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간에서 청각, 촉각, 후각, 시각의 자극을 통해서 내부 공간을 사용자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자연 채광도 발달됐지만 조명이라는 인공 조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에 효과를 주고 공간을 규정하고, 또 요즘엔 그 조명을 통해서 웰빙의 수단으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또 현재는 LED라는 조명으로 인해서 조명이 빛 효과뿐만이 아닌 마감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에 의해서 공간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료와 색상을 통해서 그 공간이 요구하는, 그 공간에 필요한, 그 공간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환경에 맞는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간에서 조금 더 포커스 인해서 장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소란 무엇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장소는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장소란 의미를 담는 공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주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장소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역사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 주변의 커다란 광장은 산업화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행을 떠나는 추억이 담긴 아주 소중한 장소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장소는 제한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면서도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군집을 상징하는, 군집을 대표하는 장소 역할도 하지만 내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2가지 경험들이 오버랩, 중첩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장소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과정에서는 공간 컨텍스트나 건물의 장소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실내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과 건축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건축가는 주어진 빈 땅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가 있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 실내 건축가는 그러지 못합니다. 실내 건축가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특색을 지닌 장소, 그리고 공간에 현 사회, 현 경제, 그리고 현 사회의 이슈나 유행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정체성과 존재감을 지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내 건축 디자이너는 역사가 공헌한 바를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디자인 제안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현실적인 사안과 미적인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켜서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내 건축 디자이너, 인테리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리는 대신에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존 건물의 재료와 에너지를 이용해서 값비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고요.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거, 과거, 현재, 미래의 명확한 공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공간 내부에 더 다양한 풍부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공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죠. 그걸로 유명한 건물이 콜룸바 뮤지엄. 누구 거냐 하면 피터 준터의 콜룸바 뮤지엄이 그거를 잘 표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건물에는 세워질 당시의 형태, 재료, 기술, 그리고 세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부서지더라도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현 시대의 과학기술과 재료를 통해서 합쳐서 만든 것. 이런 게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콜룸바 뮤지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게 된 변화와 더해진 흔적들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것들은 디자인을 계획할 때 생기는 풍성함을 더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즉, 공간의 형태와 비례, 그리고 창문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재료와 구조에 따른 외형, 형태, 이 모든 것이 그 장소와 분위기에 깃든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인지하고 그 가능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목, 그러니까 실내 건축 디자이너, 잘 나가는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하는 목, 이걸 잘해야지 잘 나가는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이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공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 의식주 배웠죠. 언제나 인간의 근본, 그러니까 거주하기에서 출발하고요. 또 인간의 지속하는 삶의 가치를 알고 이 땅에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는 건물, 공간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 그렇게 많이 지어진 건물 중에 꼭 명장만이 좋은 건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평범한 건물들도 좋은 공간,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 설계, 실내 건축 설계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 그 질문들은 우리를 창조자로 만드는 창조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릴 뿐 아니라 말하고 쓰고 설득하고 듣고 많은 기술들을 총괄해서 거기에다가 법규까지 지켜야겠죠. 법을 따라서 우리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정감을 주게 하는 종합 예술 작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설계를 할 때 옐로우 페이퍼라고 하는 노란 반투명 종이 혹은 흰색 반투명 종이 롤지로 되어 있는 옐로우 페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요. 걔를 도면 위에다 착 대면 밑에 까만 본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반은 투명해서 반투명하다고 하죠. 반투명해서 그 위에 대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고쳐서 그리고 하는데 이게 반투명한 이유는 반은 이전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반을 융합시켜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라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새 것으로 바꿀 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서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을 더 좋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다양한 과정 중의 일부분일 겁니다. 건축이 성립하는 조건들을 다양하게 맞추다 보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공간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간을 계획하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 삶의 근거를 둔
다양한 설계의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 멋진 공간을 계획하시게 될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즐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